사실은 저도 노동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되게 좀 문외한이었는데요. 이번에 발제하고 오늘 또 특히 여기 와서 많은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게 비정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많은 고민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 모색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의식이 굉장히 좀 신선하다는 생각을 또 새롭게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주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고민들도 여기 녹여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뭐 아까 우리 서정준 노무사가 두 바퀴로 얘기했던 뭐 그런 문제의식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좀 다뤄봐야 될 주제들도 있겠다는 좀 생각을 새삼스럽게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또 현장에 실천하고 계신 뭐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 없는 또 이런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생생한 그런 좀 토론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혹시 오늘 뭐 발제하고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좀 참석하신 분들 뭐 간단한 뭐 소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좀 하시고, 그리고 의견들 좀 주고받는 좀 마무리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발제 내용이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네.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인데요. 저희 동네에 지금 은평구 사는데 뭐 몇 분 안 계시니까 유재훈 의원이 그냥 자기 소개를 하면서 하시죠. 아니, 저 그냥 애니메이션 노조에 있습니다. 네, 유재훈입니다. 저희 동네에 아빠맘두부라는 그 두부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협동조합인데요. 일일이 다 배달을 해줘요. 집집마다 배달을 해주는데 이제 은평구가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러 내오기 불편하니까 오토바이로 다 배달을 해주거든요. 값은 조금 비싸요. 근데 비싼데 점점 그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품질이 좋으니까, 그 편하니까. 여름엔 아이스박스에 딱 넣어가지고 딱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풀무원이 밀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빠맘두부도 굉장히 좋은 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네. 이상입니다. 네. 사례 소개를. 저도 잠깐 좀 더 얘기를 드리는 게, 문드라고 얘기 자꾸 하시는데, 사실 이제 볼로냐나 이탈리아 볼로냐나 퀘벡 모델을 우리가 자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슈 중에 그 규모화된 기업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걷지도 못하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규모화된 사업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맞지 않는 게 있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하고 협동조합하고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 하다가 망하면 자영업으로 바뀌었다가 자영업에 취직했다가 협동조합 취직했다가 이게 지역 그 경제 생태계 안에서 이렇게 노는 거지 큰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기존에 이제 개별 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협이나 이런 데가 규모화돼 있긴 하지만 내부 거래를 거의 안 하거든요, 이 협동조합끼리.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내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된 내부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보호된 공공시장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바우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노동자분들이 한다든지. 그래서 약간 지금 현재 이 성장 과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뭐 다양한 업종을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규모화된 거를 자꾸 이슈로 다루고 그런 거 적절치 않고요. 물론 이제 그 협동조합 안에서 노동이 어떤 식으로 조직되어야 되는 건지, 또 생산 과정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솔루션이 되게 약해요, 지금 협동조합 진영도. 그래서 유통, 뭐 생협같이 유통하는 거 빼놓고는 실질적인 생산 과정을 협동조합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 퀘벡 같은 데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현장 활동가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갖는 어떤 사회적 미션과 세부적인 경영 기법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장 주체들이 토론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이제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비정규직 센터 같은 데서 그런 노동자들이 만드는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을 좀 집중적으로 가지고 실제로 그걸 만들려고 하는 주체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실 이제 안행부가 반대를 해서 협동조합 법인들만 지원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심사와 기준이 이제 협동조합 원리 뭐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자본금이 없고
원래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뭐 자본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이 마진물 개념으로 그런 이제 지원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노동자들만 한다기보다 희망연대 노조나 지금 그뭐 안산 같은 경우 서울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방식의 지역사회와의 연계 전략을 통해서 그 협동조합을 해나가고 삶을 제조지게 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실제 이제 서울 비정규직 센터하고 뭐 사단법 마을하고 마을 기업을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지역사회에서의 그 마을 기업을 만드는 사업을 공동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재단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러한 아까 얘기했던 대기업 노조나 정규직 노조가 못 만드는 기금을 어쨌든 지역사회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에 마중물을 붓고자 하는 고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좀 같이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솔깃한 사업자 한번. 제가 깜빡했는데요. 그 아빠는 누구예요? 농사를 직접 져요. 네, 아빠는. 네. 밭이 점점 늘어나니까 농사질 노동자들이 고용이 되고 가게가 점점 커지니까 거기들 고용이 되고 그러면서 협동조합이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노동자들이 생산 현장에서는 노동자지만은 집에 들어가면 소비자거든요. 그 이 소비자들 마음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협동조합이 생산자 마음을 살 게 아니라 소비자 마음을 사야 되는데 아까 노동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생산자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지역에서 뭐 일일 장터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여러 개를 뭐 하긴 하겠지만 거기서 제일 그 스타 제품을 하나 이제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아빠만두나 아니면 옷 같은 거, 그 저기 뭐 아주 좋은 옷들 뭐 비싼 옷,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 그 스타 상품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소비하게끔 키우면 그것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뭐 그냥 자유토론 형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예를 들면 뭐 제가 그냥 뭐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거칠게 이해한 거를 그냥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든 예를 들면 아까 정규직 노조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든 상당한 자원을 이미 확보한 이런 조직 노동이 예를 들면 대안지역 생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회기관 안전망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취약계층의 특히 이제 비정규직 중소정제사업장 노동자들의 어떤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조금은 메가 프로젝트 방식의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소박한 수준에서 아까 이제 뭐 절대 도구화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바깥에서부터 개입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주체가 중심돼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듯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소박한 수준에서 이게 될성부른 이런 이제 좀 사업들을 많이 좀 하는 이게 좀 제가 보기엔 좀 투트랙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좀 얼핏 그냥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센터는 뭘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해가 맞는 건가요? 그래서 대략 요 투트랙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한다면 그 각각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논점들을 좀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 뭐 발제나 토론했던 분들까지를 좀 포함해서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가장 행복한 건 예를 들면 노동운동과 또는 협동조합 운동, 또 노동자 협동조합 운동이 좀 선순환하는 좀 이런 좀 연계고리를 갖는 것, 뭐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가능하려면 예를 들면 최소 필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정규직 노조, 정규직 노조대로 또는 지금 이제 개별화되어 있는 이런 비정규 노동자들도 어쨌든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쨌든 이렇게 가서 만나면 이게 최선인데 도대체 어떤 이제 이렇게 로드맵으로 가서 만나야 되는 것인지 적정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더 보완해서 얘기할 필요를 좀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원리가 다르다는 건 아까 좀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지점에서 그 둘이 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또 현실적인 조건에서 이 노동조합 협동조합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그냥 좀 거칠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생각 나시는 대로 노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그 대기업 노동자, 조직 노동자들을 지역사회 협동조합의 소비자로 조직이 가능하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금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오히려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지역사회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어떤 소비자로서 뭐 생협이든 아니면 그런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의 조합원 그 소비자 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하게 조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저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했다면 어쨌든 두 군데 다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정규 연대기금 했던 게 몇 년도죠? 그때 5억 모았을 때가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래갖고 이제 그 조직화 사업 한다고 이제 활동가들 내려보낸 이제 그 인건비를 썼었는데 50억 기부를 예. 50억 기부 하고 이제 5억 모았잖아요. 그때 20억 좀 더 모았어요. 20억. 이제 그 대부분 다 이제 인건비로 활동가 인건비로 나왔는데 저는 요즘에 와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대부분 다 이제 외국에서 어떤 모델들 이렇게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는 부분은 유럽보다는 사실은 퀘벡 얘기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서울시장님도 유럽 가셔도 이제 보고 싶은 거만 보고 오시고 이번에 이제 11월 7일부터 이제 뒤에도 그 광고 실어놨는데 이제 11월 6, 7일 날 이제 그 세계 사회적 경제 포럼을 하고 이제 노협연합에서도 이제 합곡제 해갖고 이제 프랑스 사례 아까 김홍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업 인수와 청년 창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프랑스 노협 사무총장님이 불렀는데 기본적인 것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노협이 도대체 뭐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고 요거는 먼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제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타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 아니면 노동운동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면 소품처럼 이제 썼다가 버려지지 않을까. 그러면 노동협동조합은 이 고유한 의미로서의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뿌리 내리기도 전에 사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 저는 솔직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주 고민하다 이제 결론들은 함에다 써놓은 거 뭐냐면 공통적인 노역과 노동운동이 만나는 지점은 결국 제도적인 거거든요. 현대자동차에 그 얘기 벌써 10몇 년 동안 우리 해왔잖아요. 바뀌면 된다, 바뀌면 된다. 안 바뀌는 이유 다 아시잖아요. 이유 다 아시고 현실적인 이유들이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응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 제도에서 만나는 거지. 고용안정망, 고용보험에서 올릴 거냐 말 거냐. 연초에 사회보험료를 정할 때 이제 고용보험 올리는 건 이제 그 민주노총에서 회의장에서 나가고 결국 이제 공익위원들이 이제 고용보험료 올렸잖아요. 더 올려야 돼, 지금. 저희 예전 민주당에서 이제 2003년, 4년 뭐 이렇게 선거할 때 이제 얘기했던 고용보험에서도 이제 면세율 적용하고 위에도 좀 누진으로 많이 하자. 우리는 그냥 한번 정책 내고 말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거 간직했다가 지금 작년부터 시행한 게 이제 두리누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30만 원 미만 근로자면은 이제 반액씩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보조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일부분인데 노동자들이 다 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소비자 협동조합 이런 건 노동자 협동조합은 아니라는 거죠. 노동자 협동조합은 협동적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유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소유한 사람이 노동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이죠. 요거를 소비자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생활운동차원 지역운동이라면 이거는 다른 협동조합, 이거는 구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노동자협동조합도 망하지 않아요. 노동자협동조합은 합리적인 계약관계에 의해서 너는 나고 너고 나는 나고 합리적인 계약관계죠. 우리는 공정하게 분배받는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고 이 관계고 이 관계면 충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성공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 확장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협동조합을 개별 기업으로 한정해서 보면 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영업권이든 뭐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동자 협동조합을 소유 기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유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소유 노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둬야 돼요. 이게 그 생태계 차원에서 하는 것과 아니 노동자 협동조합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죠. 그거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게 결과로 변화될 수는 있으나 자신이 이걸 조금 더 받고 사람밖에 살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삶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24시간 간병이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협동조합 하면서 그러면 꿈이 뭘까요? 꿈꿔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거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오늘 논의를 하면서 저도 발제단 노동자 직원 가로치고 직원 협동조합이라고 했는데 이 노동자 협동조합 개념을 갖다가 좀 정리 아니면 좀 광의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시는 부분은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이랄까, 그러니까 노동자 소유 생산 틀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생산뿐만 아니라 사실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 협동조합도 노동자들이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큰 틀에서 보면 사실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전 이게 한편으로는 운동 플러스 어떤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이게 개념 투쟁이 될 수도 있는 지점이고 아까 이남준 소장님께서는 최소 필요 조건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러려면 어떤 프레임이랄까 이건 공유를 하는 지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좀 공유가 좀 안 된 상태랄까요? 노동자 협동조합과 관련된 개념에서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지점을 갖다가 좀 노동자 협동조합을 광의 개념으로 좀 쓰는 방향에서 뭐랄까 더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노동자 협동조합을 갖다가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아니면 직원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지금 노동자 소유하고 생산하는 그 논의의 개념? 그걸 좀 나눠서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얘기하신 부분은 약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운동과 협동조합 관계 문제가 있고 비정규직과 노동자 협동조합 문제가 있고 또 비정규직과 협동조합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생산협동조합과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분명히 또 그 자체로 이슈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또 포괄적 이슈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구분을 좀 정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이슈를 구분하지 않으면 섞여서 얘기는 되겠죠. 각각의 의미가 따로 있으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그 지역에 도시 문제 우체국인데. 저는 진짜 관심이 많아서 올 토론에 정말 좀 유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고민을 많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노동자 협동조합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느낀 지점은 노동자들이 하는 협동조합의 이렇게 협의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 좀 어떤 방향에서 얘기를 고민했냐면 노동운동이 어떻게 협동조합 운동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협력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좀 생각하면서 좀 이 부분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이 만능이 아니고 실제로 희망노조가 협동조합 형태의 어떤 노동의 운동 자체를 작업장부터를 넘어서 생활문화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노동운동이 그런 영역으로 여기서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바라보느냐. 사실 뭐 노동조합이 조직을 하면서 조직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은 임금 인상이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주 광의의 노동자 자주 경영까지도 다 포함한 거잖아요. 노조운동이. 그래서
사실 노조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동자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아닌 것과 같이 근데 지금은 이제 가치의 문제에서 부딪혀서 진보운동에서 노동조합이 전혀 협동조합에 대한 의미를 좀 별로 크게 보지 않는다는 지점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이 토론 자체가 그것을 좀 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사실은 이 협동조합 운동에 별로 관심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비정규직 노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생활과 삶이 밀착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조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조직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본인의 삶과 굉장히 밀착한 어떤 필요성이 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지금 저도 이제 아까 김일영 기획시장님 계시는 마을 공동체 운동을 지금 서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그 협동조합의 사례는 돌봄, 택배, 그다음에 주유원, 뭐 청소 영역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지금 이제 만들어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노동조합이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김일영 시장 얘기했던 그렇다고 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당장 인식을 뭐 바꾸고 이런 부분들도 1차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적어도 노조 차원에서 민주노총이나 큰 단위에서 이 협동조합의 의미와 비정규직 노동을 돕는 어떤 지점으로서 좀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기금 형성이나 이제 노동조합에 아까 엄청 이제 기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기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금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이런 비정규직 노동들의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찾는 협동조합이든 그리고 이제 자활의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그렇게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무리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네, 그 법적인 문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협동조합법에서 그 금융 쪽을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막아버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축적한 금융의 형태를 협동조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투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제 더 나서서 좀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전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가치는 일정 정도 저는 이제 민주적인 어떤 그다음에 훈련, 장 이런 부분에서나 이 내용,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추구하는 사업성 분명히 다른데 노동조합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좀 일치한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치로서는 상당히 이제 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그리고 생활로서의 어떤 노동운동으로 확장해서 바라보지 않는 이상 쉽게 변화가 되기 쉽지 않을 변화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작은 실험 모델을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모델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금 기금 이제 정규직에서 좀 이렇게 확보하고 노동이 좀 확보하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비정규직 센터나 이런 것 중심으로 좀 만들어지면 그 모델이 실제로 많은 확산을 이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전망을 정말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런 주체들이 있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이지 않을까. 오늘 토론 드리면서 저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저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협동조합이다라는 단어를 처음에 노동자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저도 사실은. 근데 이제 개념 보니까 사실은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보통 협동조합 운동했던 분들은 생산자 협동조합을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하는 경향들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협동조합 개념을 안 쓰거든요. 협동조합 운동을 했던 분들하고 결이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많은 건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스스로들이 목말라서 물을 타야 된다는 거 대단히 좋은 논리이죠. 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문제는 현실에서 딱 부딪힌 게 있었어요. 속도를 천천히 가고 스스로 해야 된다는 문제 현실은 우리 상계되고 개별화되고 심지어 임금 체불이 있어도 자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을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원성, 스스로 자발성 이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참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일정한 과정에서 어떤 소위 말해서 상품성을 가지고 미끼를 가지고 조직하고 훈련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자기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자각하고
그래서 초등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본격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민이 하나 들었던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이 만산에 이제 의료생협이라고 아주 잘 나가고 있고 뭐 맨날 MBC 이런 데 취재하고 그러는데 실제 이제 내막을 보면 상당히 거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임금의 차이 문제나 노동권의 문제나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달에 의사가 받아가는 월급이 1200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120, 130만 원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활동가도 있는 거잖아요. 전임 상무를 하고 있는 전무이사가 있는데 이분은 4년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이 협동조합 성장에 기여를 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500만 원 임금을 요구했어요. 그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미친놈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갈등가가. 이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이 얘기 왜 드렸나 하면 요양보호사 저희가 한 그 초등주체 형성 지역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악성의 요양원이 하나 있어요. 민간 요양원이. 여기 한 5명이 집단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대하는 그 요양원의 원장의 태도는 거의 살인적입니다. 이 요양원 원장님이 여성분이고 목사예요. 제가 한번 우리 남홍산에 그러니까 목사예요? 답답하겠는데 실제 답답합니다. 이런데 문제는 이제 버티다 못해서 이분들 중에서 쭉 떨어나가고 2분이 남았어요. 근데 더 이상 거기서 버티기 좀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래서 안산 의료성협에서 요양원을 확대해서 요양보호사를 한 10명 정도 채용하는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만났죠. 이렇게 어렵게 활동하셨고 지금 자기 어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까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노동 기준 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거냐예요.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거를 보통 뭐 우리는 19시간에서 20시간 노동하고 있다고 대기시간 노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검찰까지 올라가 있는데 상대방 사용자는 뭐 10시간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요양보호사를 대표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쳐있다. 이분들이 대단히 성실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우선적으로 좀 채용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날아온 얘기가 딱 그거예요. 우리 안산 의료생협의 조합을 운영하는 핵심 간부가 노동운동을 한때 했던 동기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협동조합과 노동운동은 달라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노동운동 방식으로 들어와서 더군다나 2명이 집단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담보를 하여야 됩니다. 이런 거였어요. 야, 아주 사용자 시각에서 보는구나. 똑같은 경우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 경이 어차피 협동조합은 거기 투자한 사람들의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자이고 노동자라는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게 탓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의 뭔가 이 간극을 어떻게 이제 좁힐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 현실의 문제를 제가 딱 접하면서 충격을 받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럼 노동운동이 아닌 이제 소위 말해 협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그런 문제에 충격을 받았다면 노동운동은 좀 충격이 없는 거냐. 제가 지역에서 봉제회,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인프라나 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조직화해야 유력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3, 4년 전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노동운동하고 있는 우리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 시민운동이 아니냐. 노동운동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왜 하냐. 이런 거예요. 이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오늘 그 얘기가 이제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저는 지역에서 숙제였습니다. 숙제였고 그 숙제는 저는 아까 정규직 노동자들 얘기했는데 저희는 뭐 대기업은 없습니다. 이제 가장 잘 나가는 데가 아까 얘기했던 SJM이고 연봉 한 5천에서 7천 정도 되는데 오늘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애들 교육 문제에서부터 먹는 문제 전반을 이분들은 그 정도 월급이 되니까 스스로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애 키우면 학원 어디가 제일 좋지? 엄마들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교수가,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치지? 어느 과목은 어디가 잘 가르쳐?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애들 학원 빨리 보내서 시간 땜빵 하는 거예요. 맞벌이 하니까.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제 얘기가 길어졌나요? 너무 기네요. 예. 언론에서 좀 이야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배꼽 시계가 끝내라고 그러고 있는 타임이기도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 짧게. 얘기 안 나온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꼬문 영상 초대표입니다.
운동적인 측면에서 지금 김성호 선생 그 발제해 보니까 시게티칼리즘하고 그람시가 나와요. 유럽의 모델이 그러한 역사적인 연원이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운동의 수준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역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것을 기계적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을 운동으로 가져가거나 비즈니스로 가져가라고 할 때에 이것은 체제내화될 확률이 매우 높겠다. 특정 정치 세력에 줄 서지 않고서는 그 비즈니스의 자동 출처가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오고요. 라는 측면에서 이 노동조합 운동이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이런 바닥을 기는 마당에 또 하나의 그러한 그 체제내화하는 운동을 추가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뛰어넘는 건 매우 어렵다 그런 좀 선입견이 있어요. 노동조합이 힘을 잃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고 협동조합은 그러한 비전을 새로이 만들어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끝까지 자본과 노동이 상호 존립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협동조합 운동은 자본이 철폐된 사회를 가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진보적이고 어느 것이 반자본주의적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조합이 그동안 제가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제가 맡아가지고 경제민주화 조건에 경영참가와 소유참가를 넣고자 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파견 나온 분이 그런 논쟁을 왜 하냐? 빼자고 해서 그 부분을 못 넣었습니다. 자,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에서는 경영참가나 소유참가를 절대 못 받는다는 생각으로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 발언도 노동자가 이렇게 비참하니까 잘 봐줘라 하고 투정 부리는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주인이 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지 않고 임금노예로 계속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왜 사회가 존중을 해줍니까? 과거에 아주 임금이 낮은 상태에서 비인간적인 그 대우를 받고 있을 때 그때는 폭발하면 인간으로서 너무 대우를 못 받는구나 하고 사회를 인정을 해주죠. 근데 지금은 대기업 노조는 엄청나게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미래에 대해서 나아가려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다른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는 연대의 손길을 내세울 수 있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천덕꾸러기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운동은 과거에 30년 전에 우리나라 예전부터 있었지만 30년 전에 동국권 무너지면서 정말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정말 치열하게 정치투쟁하던 사람들이 이 운동을 협동조합 운동을 많이 펼쳐야 되겠다 하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노동계 쪽에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운동은 아직도 30년 전과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이 협동조합이 가진 비전보다 노동조합이 지금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에서 더 큰 희망을 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참 답답해요. 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협동조합이 갖는 이 새로운 의미, 노동 해방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된 채 지금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김성호 대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 협동조합 의미를 가지고 움직여 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때 이제 동국권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이 협동조합에서 열광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열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 사회주의는 아니었구나. 국유화는 아니었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덤볐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그동안
형성되어 있던 많은 정파들이 그 운동을 산산조각 내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초보 단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라는 게 대규모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정규직, 아주 이제 일터를 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로 이제 격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좀 참담함을 느끼고요. 실제로 협동조합을 처음에 제기했던 사람이 몬드라운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말하자면 대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 문제 목표가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를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인수를 했으면 한 사람당 한 3, 4천만 원이면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서 협동조합식으로 경영을 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어서 길을 헤매지 않았을 거고, 상용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그 자본주의 기업은 위기에 빠졌을 때 대기업들도 무너집니다. 무너졌을 때 그 고통에서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손해보는 임금이면 그 기업을 충분히 인수를 하고 자기 나름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 고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 식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이 나라 노동운동이 그 발목을 계속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격파하는 게, 그러한 낡은 사고를 격파하는 게 이제 협동조합 운동의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뜨겁게 열정을 담아서 말씀해 주셔서, 아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수준의 인식은 뭐 저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지식분들은 아마 대체로는 다 이제 거기 넘어서서 근데 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좀 지정해서 문제식들을 갖고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떻든 민주노총이나 기존에 아마 그건 이제 뭐 전파 중심의 이런 이제 기존 올드한 이런 노동운동에 대한 아주 질타를 분발하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민주노총과 제일 가까운 우리 정성희 형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해볼게요. 저는 지금 방금 이성근 선배님 주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입니다. 무슨 울산에 현대자동차 정규직 연봉 한 5, 6천 되는 사람들이 교육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반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우리 학원 하나 만들자. 정규직은 좀 많이 보태고 비정규직은 적게 출연을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국영수를 가르치고 또 인성교육을 약간 플러스 알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덕이 하고 있어요. 정갑덕, 이영희 등등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정규직이라도 자기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절박하잖아요. 자녀 사교육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정규직이. 그러고 신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되고 있잖아요. 기아자동차 신여입. 그럼 자기 이해관계 돈 빌려 해야 되니까 운영됩니다. 단위사업장에서. 그러나 그 이외에 정규직 대기업 조합원들이 돈을 출연해가지고 뭐 다른 거 한다? 지금 거의 사례도 별로 없고 별로 의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로동에 우리 노동운동에 또 윤창식 동지가 만년필 만드는 공장이 폐업 위기에 있어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그게 다니는 노동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심각한 경영난이 허대해가지고 지금 손을 뗐나 안 뗐나 모르겠다.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인수해가지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한다 해서 경쟁에 있어서 타결을 못 해나갑니다. 그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 경동산업 인천에 80년대부터 경동산업에 수많은 해보자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막 잘리고 했던 그 사업장에서 폐업 이제 위기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인수했습니다. 인수해가지고 하여튼 그걸 뭐 기술 개발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 버틴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 오동진 다녔던 우리 민주노총 우리 조직 담당. 키치나트 얘기하시는 거죠? 예, 키치나트 이름도 바꿨더라고요. 옛날 경동산업이었거든. 자,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희망연대에서 희망연대 노조에서 하는 것은 이제 노조사업과 지역사업을 결합시키고 정규직, 비정규직을 연대하는 하나의 모범으로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장을 상대로 싸워가지고 사회공헌기금을 80억을 따내서 이걸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쓰고
지역사업에 설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자기 돈으로 출연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쟁취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역사업에 어떤 센터 만들 때 지원하고 거기에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 공동체를 개척해 나가는 훌륭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자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개념 짓기도 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례로 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재벌 구조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아까 대우자동차 노동자 인수해서 훌륭하게 경영했으리라고 낙관적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주로 협동조합은 절박해서 갈 곳이 없어서 몰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유지시켜서 유지하는 이런 정도다. 우리 한국 경제 구조 자체가 대기업을 세계 경쟁 속에서 대기업을 노동자가 전문인을 고용한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경쟁력을 개척해 나가리라. 그건 낙관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차베스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협동조합적 소유를 했는데 진입장벽을 설치해서 자기 지분 갈라먹는 게 마진이 적을까봐 막았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대안의 방식입니까? 체제입니까? 그래서 협동조합적 소유나 경영을 가지고 전일적인 새로운 사회의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여전히 확실한 것은 전민중적 소유 지배구조. 이걸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느냐. 소련식으로 관료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이게 지배적일 것이다. 새로운 사회가 오더라도. 우리가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의 힘에 의해서 사회를 개조해 나갈 때 우리 지금 대기업이나 기관산업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걸 다만 관료적이지 않고 민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고 나머지 이제 협동조합 소유 이게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사회가 오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것이 상당한 이제 비중을 차지할 텐데 이것도 지금 상당한 그 정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엄호하고 이렇게 않고 무한경제 자본시장에 내놓고 살아남으라. 어렵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좀 얘기가 좀 길어지네. 제가 한 1년 4개월 그 노점상을 했어요. 노점상에 어떻게 협동해서 살아남는 이걸 제가 체험을 했는데 모든 운영 원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구성원들 의식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협동 정신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니는 왜 설설 일하냐? 나 시빠게 일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끊임없이 단결시키고 교육 엄청나게 강화해야 되고 협동조합 원리는 그 다음에 전문성까지 있어가지고 경쟁에서도 이기는 이 정도까지 가야 그것이 되지. 지금 방금 안산에 우리 저기 의료생님 얘기했는데 우리 경창수 동지라고 일찍 안양에서 저하고 노동운동 했던 동지입니다. 그 동지가 이제 안산에 건너가서 노동운동 하다가 협동조합을 만든 거거든요. 그 노동운동 뭐 김초환이라든지 등등 전부 노동운동 출신자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아주 전통적인 생각을 그대로 또 풀어주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게 전부 완전 대안이라는 식으로 과대 포장을 하면은 이거 오바다 이것도 여전히 체제 중심을 뒤집어 엎는 이 변혁적 정권 잡고 정권 힘으로 주된 경제를 틀어지고 그걸 민중적 참여와 소유를 만들고 이걸 무시하는 협동조합 운동은 저는 또 하나의 계량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선거님하고 굉장히 많이 논쟁을 해야 될 사안이고 다음에 네, 그래서 일단 뭐 준비해야 되는데 두 분이 지금 판을 갖다가 좀 바꿔버리셔가지고 제가 선배님들 이렇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좀 논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 노동협동조합은 이제 제 눈높이에서 지금 이게 제안이 된 거라 사실 이제 그런 정도의 근본적인 이런 좀 쟁점까지를 포괄을 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엔 다만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김성훈 이사장은 저랑 인천에서 같이 좀 노동운동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제가 그냥 좀 무례하게 와라 그냥 이렇게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얘기 듣고 발제문을 좀 읽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넉넉한 주제가 아니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또 우리 박재철 이제 소장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노동자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저도 이제 되게 좀
어리숙하지만 좀 영감을 받은 바가 있어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래 사실은 이제 후속 토론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같이 이렇게 좀 실리주의로 치우친 뭐 이런 이제 문제의식 좀 뛰어넘어서 좀 근본적인 아까 우리 최덕 교수님도 뭐 역사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좀 더 이제 이게 프레임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거는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제 노동운동 진영 소위 이제 아까 본류라고 얘기했던 이제 이제 뭐 사회 변혁 뭐 전략과 또 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아까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했던 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맞닿아 있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렇게 논의를 정리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고 어쨌든 좀 진정성 있는 좀 쟁점 토론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 자리는 뭐 두 분 선배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좀 기획해서 오히려 저는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민주노총도 좀 조직하고 제가 BBC는 얘기해서 좀 오시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뭐 다른 거 하느라고 바빠서 그래서 조금 이제 노동운동 진영에서 좀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조금 이제 모시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좀 실질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한 좀 풍부한 이해 그리고 어떤 쟁점들을 좀 드러내는 좀 이런 자리로 일단은 좀 아쉽지만 조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지금 여기 우리 발제한 송용환 우리 연구실장님하고 우리 토론자분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뜨거운 얘기가 오갔는데요. 아까 이제 김성호 이사장님은 그냥 툭 던지고 가셨고, 이제 지금 나왔던 얘기까지를 좀 갈무리 해줄 수 있는 좀 토론 말씀이나 좀 뭐 발제 코멘트 좀 해주시고 좀 마무리하죠. 그리고 30분까지나 어쨌든 마무리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뭐 좀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별로 없어요. 발제자가 없다고 보니까. 갈무리하면 뭐 다 얘기를 해주신 거고. 저는 근데 오늘 얘기를 하면서 아까 큰 틀에서 이 사회적 경제 아니면 협동조합과 관련돼서 진짜 아까 후속 토론을 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자리가 좀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좀 이게 얘기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 쪽에서 같이 얘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자리 없이 그냥 좀 제도화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 자리 속에서 서로 확인하는 지점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자리가 저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게 아직은 있었습니다. 그런 토론이 없었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런데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별로 없었고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 이제는 이제 좀 절박해지기 때문에 아까 절박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화된 토론을 계속하고 또 경험 있는 당사자들 초청해야 될 것 같아요. 윤창식, 뭐 정동사 니도 오고 니도 오고 해가지고 울산 교육청협, 안산의 의료청협 와가지고 밤새도록 토론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아직 청춘이 남아있고 규모가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매 실천적으로 이제 뭐 집단적으로 결의해서 뭘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활이라는 지역의 공간에서 실천적으로 전매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이제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아까 예를 들으셨는 정도는 교육 문제나 그래서 너 혼자 해결하지 말고 같이 해결해보자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하면 거기서부터 희망의 꽃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주제가 이제 타이틀 자체가 조금 잘못 선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협동조합이라고 주장하다 얘기를 얹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발제하시거나 토론하신 분들도 노동자 협동조합이라는 그 개념 규정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난맥이 있었던 것 같고 이후 다시 올린다면은 노동운동이 이 협동조합이라는 이 큰 화두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주제로 좀 다시 번개적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진작 얘기해 주시죠. 저희 조금 광고변 만들 말 말씀드렸는데 뭐 어쨌든 당사자 조직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에서 뭐 저만 참석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변화가 좀 그게 비정규 센터에서 일할 때는 이제 주로 큰 얘기, 방향 얘기, 뭐 외국 얘기 이렇게 하다가 국회를 들어가고 비정규직법 협상을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똑똑하더라고요. 무섭고 저는 혼자 밤새도록 책 보고 정리해도 못 따라가요. 우리는 디테일에 진짜 약하구나. 협동조합 쪽에 와서 일을 하면 오늘 얼마 벌었는데 우리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냐. 내일은 최저임금이라도 벌 수 있냐. 저도 뭐 법인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n분의 1로 임금도 해봤다가 나이에 따라서도 해봤다가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불만은 항상 쌓여요. 왜냐하면 경력의 차이가 있고 직무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그러면 노동 사이드에서 바라본다 해서 노동자들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적을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지? 이 고민을 계속 노역 활동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저는 대안을 만들고 어떤 모델, 뭐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아까 안선일 여성님 말씀하셨지만 경찰국 이사장 그럼 우리 임금체계 어떻게 만드는 게 이게 공정할까요? 의사 임금은 못 고쳐요. 그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딴 데 가서 받는 것보다 반밖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요 발전기도 처음에 써놨는데 이제 우진교통 가면 이제 그 건물에서 다 써놨잖아요. 노동자의 희망을 실천한다. 이렇게 써놓고 딱 있는데 결국 문제는 경영에 있거든요. 그 경영하시는 분 결국 그 민원청 중국부부장 그만두시고 그 집 직무매고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10년째 경영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경영학과를 나가서. 잘하신다고 지금 생각하면 좋던데. 지금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들은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잘 정리할까? 지금 이제 노역 저희 중에서 가장 뭐 선두주자인 해피브릿지라는 이제 그 국수나무하고 이제 화평동 냉면 하는 이제 직원 80몇 명의 그 프랜차이즈 100여 개를 가진 회사고 이제 임원들이 30억을 내놨죠. 어쨌든 뭐 이제 그 운동권 주신 임원들이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돈 자기 주식 다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전환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준비위원장 하고 있는 이제 그 액투스라는 한 15명 된 이제 IT 노동자들인데 이제 임금 체계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끊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한번 임금을 한번 결정해보자 이렇게 뭐 이막삼일씩 회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한번 잘 정리해서 내놓을까? 이것만 해도 내 역할은 충분하겠구나. 그 생각 하나만 가지나. 그러니까 그게 좀 정말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디테일 정말 생활로 할 거냐. 이런 얘기들 조금 더 해주시면 지역에 가시던 뭐 노동하시던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저희 출범식 한 1월달이나 10월달에 할 건데 그때 다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뒤에 프랑스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회의 구성과 역할이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서울시청사에서 미셸 로와트. 저는 처음 들어보는 죄송합니다. 사무총장님이 강사로 오셔서 하시는 건데 이것도 뭐 짧게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다 보시면 이제 등록비가 있어서 돈을 좀 내셔야 될 겁니다.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좀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정작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일단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우리 김인영 이사님이나 우리 또 박재범 정책국장님도 지금 하실 얘기가 지금 턱까지 차올라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이 되시면 식사하고 좀 뒤풀이하면서 마저 좀 다른 분위기에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 박재철 수장님 제안한 노동운동 협동조합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건 좀 더 이제 큰 틀의 좀 프레임 논의로 가야 된다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서정식 노무사님은 오히려 더 디테일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찌해야 되나 이것도 좀 고민해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뭐 양쪽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두 마리 토끼 잡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특히 특히 비정규 운동을 고민하는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뭐 중요하게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고리가 있어서 하여튼 요 부분은 후속해서 뭐 몇 차례가 됐든 한번 기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기 원래 포럼은 이제 원래는 그 유니언 운동의 의미나 아니면 희망연대 노조 이번에 이제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실제로. 정규직, 비정규직 그 연대의 모범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연대 운동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실제로 현실화로 만든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다른 차원의 이번에 사실은 이제 조직화와 투쟁을 한 경우라서 또 요즘에 뭐 승리하고 이런 투쟁이 워낙 또 드물기도 해서요. 그래서 이제 희망연대 노조 사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장으로 좀 원래 포럼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유니언이나 노년 유니언 또는 뭐 문화예술 유니언 해서 지금 기존의 조직 노동 바깥에 세대별 노조와 같은 형태로 물론 이게 아직 뭐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조금은 다른 조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일본보다는 훨씬 더 성공한 이런 이제 모델로 가고 있어서 이거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는 유니온 당사자들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해 있는데 그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협동조합, 노동계 협동조합하고도 또 뭐 일맥상통하는 문제식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추후에 좀 되면 그때도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후속해서 이 관련해서 좀 진행되는 이게 뭐 저희 이름으로 원래 포럼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아까 많은 문제식을 던져주신 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좀 마음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지금 장시간 거의 3시간 반 지금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우리 발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영상까지 또 들어가시면 또 편집 작업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최혁교 선배님께 특히 각별히 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같이 좀 식사하면서 마저 좀 아쉬운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